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투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리스트와 이번 시간에 배울 투플과 딕셔너리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투플이라는 것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인데요. 리스트하고 차이점은 리스트는 각진가로 즉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 투플은 소괄호 즉 일반 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투플의 값은 수정할 수 없으면서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읽기 전용 자료를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다시피 tt1 equal 하고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이게 튜플이 되는데요. 튜플의 이름이 tt1이라고 했을 때 print tt1 또는 tt1 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튜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tt2하고 10, 20, 30하고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도 출력할 때는 가로로 묶어서 나오죠. 이것 또한 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튜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tt1 equal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것만 하시면 비어있는 튜플이 만들어집니다. 자, 튜플은 소괄호를 생략 가능하다. 방금 본 이 예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하나인 튜플, 즉 하나가 있는데 쉼표로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보면 tt3는 이게 기본 튜플의 표현 방법이고요. 이렇게 값만 넣게 되면 이거는 가로로 묶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의 값만 있을 때는 쉼표를 써야지만 튜플 표현이 됩니다. 실제 어떤 응용이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튜플보다는 리스트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튜플은 이런 자료 구조가 있구나 이렇게 아셔서 리스트하고 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튜플의 경우에 tt1을 튜플이라고 했을 때 append 40 그리고 이 내용의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 어떤 한 항목을 접근할 때는 리스트처럼 이게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튜플의 삭제 del tt1 del tt2 tt2 이렇게 지우게 되고요. 이거는 오류라고 보기에는 자,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아이디를 띄웠어요. 자, tt1 equal 여기에 제가 10하고 20을 튜플로 저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튜플로 나오게 되겠죠? 자, tt1의 0번 이렇게 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del tt1의 0번 분명히 0번의 값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0번 방에 있는 값을 지우려고 했더니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오류를 보게 되면 tuple object doesn't 자, tuple 객체는 못마지 않습니다. support doesn't support 지원하지 않습니다. item deletion tuple이라는 객체는 항목 삭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하기를 이 부분에서 튜플은 수정할 수 없으며 라고 했잖아요. 읽기만 가능하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지우는 것 또한 수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튜플의 원소가 5개였는데 하나를 주면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값을 대입하는 것은 지금 가능했죠. 근데 값은 입력은 가능했는데 값을 지우거나 값을 덮어쓰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지우기는 안 되고 그럼 이번에는 0번 방을 다른 값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투플 tt1 0번 방에
20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수정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이번에는 item assignmen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tuple이라는 객체는 항목을 assignment는 대입하다, 할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목, 할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에러 메시지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이 튜플의 오류라는 제목에서 이 항목에는 어떠한 오류가 나는 것일까요? 자, 다시 제가 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어펜드가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펜드라는 것은 리스트에도 사용했던 명령인데요. 뒷부분에 그 자료를 추가해 준다. 그게 어펜드였어요. 그리고 TT0에 40을 넣어라. 자, 제가 아까 해줬던 예제는 어펜드를 하고 나서 팁투프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지웠는데요. 여기 예제를 볼게요. 이게 어펜드를 하게 되면 이 40이라는 곳이 0번 자리에 들어가든 또는 1번 자리에 들어가든 일단 TT1에는 0번 방에는 무조건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TT1이 이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원래 TT1이 3개가 들어있었든 아무것도 없었던 간에 일단 어펜드를 하고 나면 무조건 0번 방은 자료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 0번 방에 40을 넣으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IDL에서 봤듯이 assignment, 아이템 assignment가 안 된다는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자, 이 명령 또한 delete인데 이것도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delete, item deletion 또는 remove 이게 안 된다고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추가하는 것만 가능하고 지우거나 값을 바꾸거나 이것은 안 됩니다. 튜플 전체를 삭제할 때는 튜플 이름을 주고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튜플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구성한다는 거, 그리고 나열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씩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각진괄호입니다. 이거는 리스트의 접근 방법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에 접근할 때 이렇게 한 항목 표현하면 되고요. 자, 범위에 접근할 때는 1부터 3이라고 했지만 항상 끝번호를 적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 두 개의 값에 접근합니다. 그러면 1, 2이기 때문에 0, 1, 2, 즉 20하고 30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1부터 쭉, 그러면 20부터 쭉이 되겠네요. 끝까지. 자, 처음부터 2까지가 되겠죠? 처음부터 2까지. 그러면 10, 20, 32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덧셈인데요. 항목에 하나씩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T1에 0값에 들어있는가, 1값에 들어있는가, 2값에 들어있는 값을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6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튜플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TT1 플러스 TT2였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TT1에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자, TT1에는 10, 20, 30, 40이 들어있고요. TT2에는 문자 A와 B가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TT1과 TT2를 더하고 있는데요. 자, 앞부분의 덧셈은 분명히 항목 덧셈이었습니다. 아이템 하나씩 덧셈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이템이 아니라 튜플 전체입니다. 그게 좀 다른 요소예요. 그래서 튜플 전체를 덧셈을 하게 되면 이어붙이기 효과, 즉 연결 연산자로서 이 플러스가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TT1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TT2에 있는 내용을 그 뒤에 이어서 표현해서 새로운 튜플을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지금 문자와 숫자가 곱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TT2에 관련된 거는 문자들만 있어요.
문자들의 곱하기는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B, AB, AB에서 3번을 반복한 것을 새로운 튜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튜플뿐만 아니라 일반 문자를 표현해 놓고, 즉 스트링을 표현해 놓고 곱하기 3 그러면 그 스트링이 3번 반복해서 새로운 스트링이 됩니다. 자, 셀프 스터디를 보겠는데요. 이건 직접 IDL에서 이 완성본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T에는 1, 2, 3, 4, 5, 6, 7, 8, 9라는 튜플에 또 튜플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2차원 튜플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폼은 2개 써서 원수에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출력 결과가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죠, 지금. 이건 하나하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는지 이걸 말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IDE를 띄워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활하게 실행하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특정 폴더에 예제들을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그 캡처했던 화면이 셀프 7.4로 저장했었는데요. 다시 덮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제가 TT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그리고 괄호로 묶어서 튜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2차원 튜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괄호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1, 2, 3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쉼표 찍고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책 모양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뒤에 계속 이어서 쓰든 뭐 엔터키를 쳐서 이렇게 쓰든 똑같고요. 일단 2차원 표처럼 보이게 해서 1열이냐 2열이냐 또는 1행이냐 2행이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타이핑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 건데요. 하나의 항목을 접근할 때, 즉 인덱스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면 in range가 적합합니다. 그 리스트 공부하실 때 레인지를 빼고 뒤에 바로 리스트 이름을 쓰게 되면 리스트 전체에 하나씩 접근을 했는데요. 저는 인덱스를 주면서 접근할 때는 항목이잖아요. 그럴 때는 in range를 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0번, 1번, 2번 행을 지금 접근합니다. 출력을 할 때는 지금 2차원 배열에서는 행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안에서 열을 접근합니다. 따라서 일단 행 먼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프린트 하고 바로 출력을 하면 TT의 i번째 방. 자, 인덱스는 리스트처럼 각진 가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일단 2차원 배열인데 이게 한 줄에 접근하니까 이거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TT 0 그러면 이거고요. TT 1 이거고요. TT 2 그러면 이게 됩니다. 자,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튜플 자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튜플 0, 튜플 1, 튜플 2가 됩니다. 근데 책에서 셀프 스터디의 결과를 보면 튜플 자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1, 2, 3만 출력되고 있죠. 그래서 항목 접근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항목 접근으로 가기 위해서는 2차원까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폼을 하나 더 써서 K인 range 다시 열 또한 세 줄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움직이게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프린트문을 쓰시는데 i번째에서 여기서 쉼표 찍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그 리스트 접근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번째에 k번째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반복문을 할 때 i가 0일 때 k가 0, 1, 2 i가 1일 때 k가 0, 1, 2 i가 2일 때 k가 0, 1, 2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띄어쓰기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프린트문은 또 한 줄에 하나씩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해보면 위에서 아래로 1, 2, 3, 4, 5, 6, 7, 8, 9가 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맞죠? 한 줄에 프린트문 하나는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한 줄에 3개씩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즉 이걸 출력할 동안은 옆으로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END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이왕이면 띄었으면 좋겠죠. 저 지금 띄어쓰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자, 스페이스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 옆으로 출력하는데 붙여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음 줄로 내려가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두 옆으로 될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옆으로 출력하되 좀 띄어쓰기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END 옆에다가 하나, 두 칸을 제가 띄웠습니다. 두 칸을 띄웠습니다. 자, 하나, 둘.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칸씩 띄어서 옆으로 가겠죠. 그쵸? 자, 그러면 3개씩 출력할 때마다 다음 줄로 내려가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번째 항목을 출력한 다음에 동등하게 커서를 앞으로 빼서 I번째 항목으로 맞춰줍니다. 이러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프린트문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프린트 본장이 하나 있으면 다음 하나에 한 줄에 하나를 찍는 건데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줄로 내려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즉 i가 0이 됐을 때 다 찍고 나서 다음 줄 내려가고 i가 1이 됐을 때 다 찍고 나서 다음 줄 내려가는 것이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값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셀프 스터디에서 이러한 출력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이렇게 포문을 2개 써서 항목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을, 즉 K가 열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열을 출력한 후에 다음 줄로 내려오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 자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튜플 상태에서 리스트로 변환했다가 다시 튜플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my 튜플이라고 해서 튜플을 생성한 후에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리스트 함수로 쏴버리면 그 데이터가 리스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리스트를 튜플로 쏴서 튜플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뭐 튜플인지 리스트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잖아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IDL을 띄우시고요. 이번엔 파일에서 하지 않고 바로 프롬프트 상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튜플을 30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자, M 튜플이라고 해서 MT라고 하겠습니다. 자, MT는 하고 10, 20, 30을 만들었습니다. 자, 튜플의 특성은 수정이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MT에 0번 방에 40으로 바꾸어라. 에러가 나야겠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MT를 출력하시오 해볼게요. 그러면 10, 20, 30이 맞습니다. 자, 이것을 리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리스트 이름을 mlis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명령이 있었죠. 그게 리스트 함수예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어떤 걸 넣어주면 리스트가 되는데 mt를 넣어줘 보겠습니다. 즉 튜플을 넣어서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자, mlist 출력해 볼게요. 출력이 되죠? 그럼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mlist 0번 방에 100을 넣어라 해볼까요? 확 티나게. 그리고 에러가 안 나죠. 그리고 mlist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20, 30 리스트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죠. 노랗게 아까 뜨고 있는 것은 안내 이렇게 도와주는 툴팁인데요. 제가 ESC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튜플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MT에다가 다시 튜플로 바꾸는 명령어가 튜플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 안에 방금 만들었던 리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MT를 출력해 보면 120, 30이 나오고요. 가로로 나오고 이렇게 대가로 나온 거 차이죠. 이 대가로 나온 거는 리스트,
가로 나온 것은 튜플의 표기법이고요. 이 튜플로 돌아왔으므로 당연히 empty의 0번 방의 수정은 접근되지 않겠죠. 에러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튜플과 리스트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도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